북인더 화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책임도. 아, 네, 다시. 안녕하세요. SNS 홍보팀장 서은입니다. 오늘은 책인더 화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두 번째 영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새로운 작가님을 모시고 같이 책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화성시청이 아니라 멀리서 와주셨어요. 자기소개를 직접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시청에 근무하는 김수연 주무관이고요. 저도 작가님처럼 책을 써서 작가님하고 인연이 닿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요. 편하게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너무 잘한다. 이 많은 댓글 중에서도 지금 소개해드릴 이 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함께 나눠볼 책은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라는 최인하 작가님 책이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시대의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예전에 자기계발서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다가 좀 쉼이라든지 나의 시간이라든지 뭐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근데 요즘에 다시 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또 쉬고 싶다는 생각이 오거든요. 근데 또 쉬다 보면 다시 또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게 우리 사회로도 그런 것 같고요. 이 책 내용이 일 열심히 하자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책이 이렇게까지 베스트셀러가 된 거는 우리 사회에 지금 그 일에 대한 고민이 많고 통찰력을 주는 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었었나 싶고요. 유명한 책이지만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소개를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최인아라는 이름을 책방 그 이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방을 꾸려나가는 이야기가 있을 줄 알고 이 책을 짚었어요. 공무원 생활을 저도 한 16년, 17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때가 제가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조금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필 그때 그 일의 의미에 대해서 해주는 책이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꼭 필요한 거는 그렇게 우연에 의해서라도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거는 만나야 될 때 만나야 되는 것 같다. 이 말이 너무 와닿는데요.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로 시작해서 부사장님까지 가신 최인하 작가님이 직장생활 30년 이상을 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담다 보니까 일뿐만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되게 통찰력 있게 넓게 담아주신 책 같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다가 약간 깜짝 놀라기도 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크게 1부에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크게 2부에서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책 목차에서도 되게 와닿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나를 위해 일하고 결과로서 기여하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일이라는 거를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는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잖아요. 회사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게 아니라 회사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결국은 나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나 스스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돈 말고도 분명히 내가 얻어갈 것이 있고 그게 남은 나의 삶에 분명히 어떤 무기가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에 맞추지 말고 당신이 가진 걸 세상에 원하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얼굴도 성격도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다 다른 고유한 존재들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게 이 책에서 한마디셨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브랜드가 많잖아요. 누군가는 그 브랜드를 보고 이 제품을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브랜드라고 하면 사람들은 나를 선택할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당신이 잘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분명히 쓰임이 있다.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브랜드처럼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하지 말라. 이미 가지고 있다. 그게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일부에서 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돈 말고도 일이 주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랐었는데 직장은 직장에 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전체적으로 관통했을 때 일은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말 그대로 일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나한테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지금도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구독자 리뷰가 있으셨대요. 그 리뷰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했더니 일을 좋아한다라는 게 되게 어딘가에서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네. 퇴사나 다 뭐 웰빙이다 이렇게 그게 훨씬 멋있어 보이는 네. 거죠. 퇴사하는 게 훨씬 멋있고. 네, 일을 좋아한다고 하면 왠지 부끄러워서 어딘가 얘기 못해서 숨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 책은 일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작가님 얘기해 주시니까 되게 공감받고 위로받았습니다. 이런 리뷰가 있었는데 그 리뷰가 제일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작가님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 멋있어 보이지 않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책 중에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그 일하시는 청소부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 청소하시는 분한테 네.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대답하시는 게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거를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맞아요. 저 스스로한테 좀 많이 물어봤어요. 이걸 뭐라고 난 대답해야 될까? 그리고 이 책에 또 그 복사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복사기 이제 말단 직원에게 시킬 게 없으니까 복사만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네. 사무실 전체에 있는 이 건물에 있는 모든 복사기 중에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게 잘 되는지 장단점을 분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그 직원, 말단 직원의 태도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직원들이 다 보고 그렇죠. 다 알고 있어서 있죠. 네, 좋은 부서로 착출돼서 갔다. 네. 그런 그 마이클 조던 예시도 기억나잖아요. 네. 마이클 조던이 계약을 할 때 나는 꼭 돈 받지 않은 대회도 몇 번 나가겠다라는 계약을 같이 한다고 농구가 하잖아요.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돈으로만 일을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이 내용들이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이제 뒷부분에 보면 삶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크게 애쓰고 애쓴 시간은 내 안에 남는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요. 좀 위로가 되었던 문장이거든요. 전 이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중간에 인용을 하시는데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그 시를 하잖아요. 기억나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시간이 다 담겨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되는 것은 계속 꾸준하게 했을 때 그 안에 다 농축이 돼 있다는. 어느 영국 시인이 쓴 글이래요. 그 젊기는 쉽다. 늙기는 쉽지 않다. 젊음은 주어진다. 늙음은 이루어진다. 결국 늙음은 성장을 통해서 가꿔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삶의 태도를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제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20대 분들하고 맞아. 저는 40대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두 나이대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에 대한 고민이 보통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하고 40대에 좀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40이 그런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생을 나올 때 이미 정해져 있던 것들과 결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40 이후의 인생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가야 한다. 맞아. 진짜 작가님 말에 공감되는 게 그 어느 영국의 그 교육부 장관 네. 그 여자분의 그만두실 때 그 문장을 가지고 당신도 그만뒀다고 하셨었는데요. 제가 조직에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그만둔다라는 그 신문에 나온 그 문장을 최인아 작가님이 책상에 붙여놓으셨대요. 이 후배한테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결국 정말로 부사장으로서 나갈 때 그 문장을 정말 예시로 들면서 나오셨다고 그랬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비슷한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 때 내 삶을 건강하고 어떤 내밀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본인이 위로해주는 방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를 스스로 아는 것이. 네. 원싱도 그랬지만 이번 책도 계속 내면으로서 날 잘 지켜보고 그 모든 면에서 날 잘 알아가는 게 나에게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다들 그러잖아요. 나는 뭐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결국 하는 이야기가 아까 대추 한 알도 그렇고 계속 해 나가야지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 일본의 오시마모루라는 그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을 찍으신 감독이 계세요. 애니메이션을 철학의 수준으로 올려놓으셨다고 세계적인 거장으로 평가받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애니메이션 업계에 들어온 이유가 어디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구인 공고가 붙어 있었대요. 근데 그 구인 공고가 애니메이션 관련된 구인 공고였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전화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분야에 뛰어든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이유가 자기는 그 전봇대에 다른 구인 공고가 있었으면 다른 분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 작가님도 29년 동안 고민을 계속 하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고 하는 과정도 내가 진정 좋아하는 걸 알아내는 데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일을 대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보고 네. 작가님이 제 책은 서점에서 자기개발 부분에 있을 거라는 걸 알지만 인문학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영상에서 하시는 걸 봤거든요. 작가님의 진심이 통해서 그런지 자기개발 서적에 있는 책을 만났지만 만나는 독자는 인문학적으로 만났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멀리서 저희 화덕시청까지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함께 최인아 작가님 책을 나눠봤는데 오늘 이 시간 어떠셨어요, 김수현 작가님? 제가 1편을 봤는데 너무 자연스러우셔가지고 혹시 제가 나와가지고 이걸로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게 아닌가. 괜찮아요. 뭐 인생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3편에는 좀 유명한 분을 불러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게 문체부에서 이제 독서 문화 실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거의 책을 안 읽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작은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우연히 보시고 이 책을 읽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게 또 이렇게 파급 효과가 돼서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에 참여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함께 나눴던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속 내용처럼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미 내가 가진 것을 발견을 해서 세상이 원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책인더 화성을 할 때마다 화성시에 있는 도서관들을 같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도서관은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하고 있는 3개 도서관입니다. 2023년 경기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1년에는 노후화된 1층 공간을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지난 주말 제가 다녀왔는데요. 1층 자료실에 넓은 원목 테이블이 쫙 펼쳐져 있어서 카페 같은 편안한 분위기더라고요. 3개 도서관은 도서관의 비밀이라는 색다른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는 야외 방탈출 게임인데요. 3개 도서관에 들어온 의문의 의뢰를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 곳곳에 숨겨진 지역 생태 단어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추리 형식의 게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막과 3개 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